자, 교과서 259페이지를 갑니다. 259페이지에. 이거 259페이지에 가면은, 제류에 가면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일어났죠. 그죠? 요거는 낱말뜻만 알면 됩니다. 낱말뜻만 알면은, 그게 2번의 종류로 내려와 보세요. 종류를 보면,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끝에 계약서 그거 하나만 줄 거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요래 나오거든.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제목이 이제 이래 됐거든. 등기 원인이거든. 등기 원인이거든. 등기 원인이거든. 여기서, 자, 요렇게 되었어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습니다. 접수가 있어.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 여기에 권리자, 기타 이런 거거든. 여기서 요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입니다. 그럼 등기가가 뭐냐? 요게 등기입니다. 자, 그럼 봐볼까요? 1.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됐죠? 그럼 여기에 2번에 소유권 뭐다? 이전. 여기다가 1월 2일 날 매매을 이래 나오죠. 그럼 요게 등기 뭐다? 원인.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매매. 그러니까 요 글자만 바뀌면 되는 거라.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지. 교환도 소유권 이전이지. 상속도 소유권 뭐다? 이전. 됐죠? 그럼 여기서 요게 이제 일자라고 씁니다. 정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등기 원인은 매매입니다.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그럼 매매 뭐다? 일자. 요게 등기 원인 뭐다? 일자. 그럼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매매 계약서. 여기서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다 이 말.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들 등기원인 정보인데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그럼 그 판결서를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죠? 들고. 그럼 그 판결서가 등기원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 재산 협의 분할할 수 있다. 그럼 분할을 했다면 분할 협의서가 있다. 그 분할 협의서가 등기원인 정보. 우리가 이제 토지 수용을 하면은 협의 수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재결 수용이 뭐다? 있지. 그럼 협의서, 재결서 이런 게 등기원인 정보다 이 말. 시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계약서다 요래만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낱말 뜻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무대의 권리권은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내놨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잠깐 이래 보면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기필정이거든. 이게 등기필 정보거든.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등기필정, 지금은 등기필 뭐다? 정보. 옛날에는 종이로 돼 있지. 그래서 등기필정. 요즘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걸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심사가 있거든. 등기 실행이 있거든. 등기 완료가 있어, 완료. 그럼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이라는 말은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 그러면 이루어지기 전을 대표하는 글자는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 키는 의무자가 키다, 권리자가 키다? 의무자가 키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의무자의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이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거든. 그 매매를 할 때 갑이 매도인입니다. 그럼 10살짜리 애가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만약에 갑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안 된다? 예. 이거는 이제 의무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라. 그런데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자. 여기 있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쓸 때 이랬었죠. 우리가 제출한다, 제공한다, 첨부한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신청을 묻고 있고 출제위원은 의무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는 거라. 그러면 출제 이유는 권리자를 묻고 있다. 이 말. 그럼 여기서 한 글자만 딱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 제출은 누가 한다? 의무자. 그럼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공동.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단독 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정리할 때 단독이고 공동입니다.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러면 단독은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 예외를 갖고 공부하려고 그러거든. 등기필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합니다. 그럼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단독에는 제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단독에 하는 예외 2개가 있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 이건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이래 볼까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름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제출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겁니다.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 있다. 요때 가등기 필정보 첨부해야 된다. 해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뭐다? 하나 더 해. 가등기 필정보와 뭘 제출한다? 인감을 제출한다. 들어는 봤다, 안 봤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가면 나오는 거니까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한 장을 넘겨봅시다. 여러분들 그 이제 책에 가면 이제 일이 나오거든. 이제 다른 건 없고 261페이지를 가서 26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출제율이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처음에 갑니다. 4번에 갑니다.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에 단독 신청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옆 밑에 보세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 보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상속은 단독입니다.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이니까 제출해야 돼. 그 밑에 판결서죠.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의무자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한 장 넘기세요. 자, 4번에 갑니다. 관공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이제 5번으로 가세요. 5번에 판매 등기는 제출한다 안 한다? 그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에 그 옆에 확인 학습을 봅시다. 이래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알았다, 몰랐다? 요리 오세요. 그 요거를 괜찮습니다. 요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인감과 등기필 정보를 제출 안 해. 그럼 이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요리 와보세요. 자, 요 부동산이 있어요.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가 소유권 뭐다? 이전. 그럼 갑을 우리가 무슨인? 매도인. 을을 뭐다? 매수인.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을 수 뭐다?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배운다. 환매를 배운다. 환매는 도로 사오는 쪽은 갑이다, 을이다? 갑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무슨 자? 의무자. 맞죠? 네. 그럼 요 사람을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신청하니까 아직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그럼 을의 손에는 등기필 정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자, 이 그림상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환매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지?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을은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딱 외웁니다. 오케이? 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이 가등기가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있잖아요. 가등기는 예를 들어서
정답 시비가 있어요. 그 정답 시비가 있다는 것은 뭐냐 이러면은 학자들은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할 때 어느 때 변한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 때 제출해라 이래 해. 그런데 실무에 가면 가등기 때도 전부 다 등기필 정보를 받고 있어. 그래서 정답 시비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정답 시비 일어나는 거는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는데 여러분 이거 2번을 잠깐만 한번 봐볼까요? 담보가등기 그거만 줄 거 보세요. 셋째 줄에 갑니다. 따라서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이래 나와 있죠. 그죠? 그런 데 예를 듭니다. 담보가등기 때 등기필 정보를 제출 뭐다? 한다. 시험에는 내기는 곤란합니다. 정답 12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5번으로 갑시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거든. 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1번에 제목을 줄 것이요. 확인조서. 동그라미 1번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 등기의무자는 법정대리인이 자 적었습니다. 등기소에 출석 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아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확인정보입니다. 정보.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자 적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됐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두째 줄에 줄 것입니다. 인감정명. 그래가 동그라미 1번에 확인정보 찾았죠? 옆에다가 291.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인감정명 있죠? 옆에다가 225. 갈로 열고 3번으로 갑니다. 1. 신청서에 자 그러면 옆에 갑니다. 위임에 의한 죽었습니다. 대리인. 그래가 동그라미 2번에 이 경우이랍니다. 등기의무자의 자 죽었습니다. 인감정명. 그럼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그게 윗칸에 갈로 열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225페이지라고 적었죠? 네. 75페이지. 275페이지. 그 다음에 갈로 열고 3번에 공정서면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보면은 자 이랍니다. 275페이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5번으로 내려오세요. 5번에 내려옵니다. 제목으로 보면 등기 의무자에 대한 통지 이래 나와야 안 나요? 네. 나오지. 그 옆에 제일 마지막 줄에 줄 것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 그걸 기억해 놔놓으세요. 그래가 그 옆에는 몇 페이지라고 적느냐 이러면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옆에 291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91페이지.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자, 요래되어졌거든. 자, 봅니다. 제가 3개를 해볼게요. 확인조서입니다. 확인서면입니다. 요게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서면입니다. 요래거든. 요거는 직접 출석이에요.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입니다. 요래 해가지고 여기에 인감이 나와요. 자, 요래거든. 자, 그럼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을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었으니까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이걸 말소를 합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분실을 해버렸다. 이 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덤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면허증이 있거든. 주민등록 증이 있거든. 이걸 분실했어. 그럼 재발급이 되지, 재발급. 그런데 등기필 정보가 분실했다. 이럴 때는 재발급은 없습니다. 한 번 딱 발급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분실했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면 돼.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 등기필 정보가 분실했죠? 그러면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직접 등기소에 가서 본인이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을이 등기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신분증을 들고 간다?
법학에서 신분증은 3개입니다.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그러면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에는 사진이 있다, 있지. 그럼 직접 왔잖아요. 그럼 사진이 있지. 그럼 거기에 탁 들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그러면 위 사람은 본인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되죠. 그러면 왜 여기에 조서냐 이럴 때 보세요.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했기 때문에 본인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했거든. 그래서 시작 확인 조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직접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법학에서 대리는 2명입니다. 2명. 하나가 변호사 법무사, 하나가 변호사 법무사마다 아닌 자. 그러면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주거든. 그럼 법무사 아저씨한테 위임장을 써주면서 등기필 정보를 줘야지. 그러니까 분실했어요. 그러면 법무사 아저씨가 어린지 아닌지 확인한다. 그래서 요 글자를 보세요. 요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조서. 요거는 뭐다? 서명. 그래서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뭐다? 서명. 관공서는 뭐다? 조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서면이라고 공부하지 말고 시작. 정보. 확인 뭐다? 정보. 요렇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이장 아저씨에게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있지. 그럴 때는 이장 아저씨한테 등기필 정보 줘야 되거든. 분실하고 없어. 그럼 이장 아저씨가 어린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장 아저씨한테 써준 위임장에 공정까지 받아와야 믿어준다. 결론은 요 3개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2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감을 제출하냐 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인감은 제가 책에는 7개를 써놨어요. 그럼 7개 1번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다. 두 번째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인감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다. 세 번째에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지금 요거. 그럴 때 결론입니다. 여기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출해. 이거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관이 확인했거든. 믿을 수 있다. 그럼 인감은 필요가 없어. 요 2개는 인감을 첨부해. 됐죠? 그럼 요거 들어는 봤다 안 봤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안 해도 됩니다. 분필 특례 확인서, 합필 특례 확인서 이래놓거든. 요거는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가져오라. 요거는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가면 동의자 승낙자의 인감 가져오라. 들어본 적이 있다. 됐습니다. 공부를 할 때 괜찮습니다. 공부를 할 때 낱개로 외우지 말고 7개를 딱 해가 여기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요거는 등기필 정보 멸실, 확인서, 협의서, 승낙서 이랬다 하면 되는데 이제 어려운 거 하나 합니다. 예, 여러분들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 제가 여러분들 거기 가서 아까 전에 제가 몇 페이지에다가 거기 잠깐만 뒤로 갔다 와보겠어요. 교과서 여러분들 거기입니다. 291페이지를 가보세요. 291페이지 가면 나중에 이게 우리를 많이 괴롭히거든. 괴롭힐 때 제일 위에 보면 3번에 등기 완료 통지 이래 나오죠. 그래가 동그라미 2번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를 보니까 기억, 니은, 뒷것 3개를 묶었다. 뭐가지? 그 옆에 리얼을 보면 리얼 옆에 262페이지라고 써놨다 안 써놨다? 그 262페이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이래놨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 나와요 안 나요? 나오지. 그거거든. 그래가 여러분들 그 뒤편을 잠깐 한번 봐보겠어요. 뒤편을 봅니다. 293페이지를 보세요. 293페이지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나중에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합니다. 이럽니다. 칠판을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다시 해봅시다. 이러보세요.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자예요. 가지고 있는 자가 무슨 자다? 권리자. 권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기한이 끝났어. 끝났다면은 말소를 해야 되는데요. 해요. 그러면 이제 을은 뭘로 바뀐다? 의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자라는 말을 그러니까 단순히 넘기지 말고 지우면 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 소멸. 권리가 소멸하니까 좋아지는 거다, 나빠지는 거다, 나빠. 그러니까 을인지 아닌지, 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해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다른 각도로 써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를 갑이 갖고 있지. 그러면 매매를 하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이제 일이 등기가 넘어가죠. 가면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무슨 자? 의무.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아닌다? 해?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국어 시간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가 가지고 있다가 권리자가 의무자가 되었을 때 제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해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은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것은 소유권자가 누구다? 갑. 그럼 누가 갖고 있다? 권리자. 권리자가 갖고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권리자가 매매를 하면 뭘로 바뀐다? 의무자. 권리자가 의무자로 바뀔 때, 이 바뀔 때 제출을 한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가지고 있다가 의무자가 되었을 때 제출한다. 이해합니까? 그럼 결론은 이 사람이 의무자라는 말은 권리가 소멸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권리가 소멸하고 없어지니까. 맞다, 맞다? 맞아.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를 줬는데 말소를 합니다. 그럼 이쪽에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제출해야 되는데요. 해? 그러니까 제출했다면 의무자인지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근데 지금 제출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이 세 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아닌다? 해? 그럼 확인해야 된다는 거는 말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말소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요게 이제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감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럼 세 가지를 다시 합시다. 세 가지를 다시 합시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분실했다면 제출할 수가 뭐다? 없다. 없으니까 해결 방안은 몇 개? 세 개. 맞아요. 그럼 이 세 개를 갖고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말소했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을에게 말소했다는 걸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요게 등기 완료 뭐다? 통지서. 그렇게 다 했어요. 대충은 이해합니다. 그걸 나중에 다음 주에 등기 완료 통지를 다시 배우게 되거든. 그렇게 하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쭉 넘기겠습니다. 264페이지로 갑니다. 264페이지 갑니다. 여러분들과 264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제목을 볼까요?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락서 이래 나오거든. 갈로 열고 2번에 요건을 보세요. 갈로 열고 요건에 동그라미 1번에 끝글자만 한번 줄 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서. 2번에 끝글자만 줄 거 보세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3번에 끝글자만 줄 거 보세요. 임대인의 성락서. 4번에 줄 거 보세요. 주무관청의 허가서 일어났습니까? 그럼 4번에는 그냥 사립대학이 재산을 처분한다. 그 사립대학이 재산을 처분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글자를 잠깐만 알아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이래 봅시다. 아니, 보세요. 글자를 봅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제3자의. 자, 보세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3자의 글자를 봅시다. 허가, 동의, 성납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있잖아요. 제가 답 내놓고 할게요. 이거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관계없는지 정리해 볼까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은, 자, 정답입니다.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아니다? 법률행위니까 매매지, 매매.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허가서 첨부해야지. 자, 농지를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농지 취득자의 증명서 첨부해야지.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허가서는 아니지. 그러나 허가와 성격이 유사한 겁니다. 오케이? 네.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사립대학이 재산을 처분한다. 연세대학은 사립이거든. 우리가 이걸 예쁘게 말하면 공익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마음대로 처분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요거 시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죠. 해봅시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받아야 된다. 오더와이더?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일 있다 없다? 없지.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전할 때 임대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시험에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됐거든. 부동산 투기다 투기 아니다? 투기. 그럼 투기와 관계 있으면 제출하고 투기와 관계 없으면 제출 안 하고. 맞죠? 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면 한번 제 손을 보세요. 상속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취득시효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공유물 분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진정명예법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토지수용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안 하는 거지.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봅시다. 그래, 여러분들 거기서 264페이지에 가면은 왼쪽에 제일 밑에 그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거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가보세요. 자, 265페이지를 가봅시다.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상속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포괄 유정은 한다, 안 한다? 잠깐만, 요리로 잠깐만요. 요리 괜찮습니다.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특정 유정이 있죠. 포괄 유정이 있죠.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 말 들어보세요.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갑이 유언장 작성할 때 내가 죽거든. 아파트는 A에게, 인자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그럼 이때는 농지취득자인 첨부해야 됩니다. 왜 갑에게 농지 안 주고, 왜 을에게 농지 안 주고 병에게 농지 주느냐? 병은 농지취득자인 첨부해야 돼. 그럼 요거를 봅시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맞다? 맞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민하지 마세요. 토지 수용이죠. 관공서다, 관공사이다? 관공서. 여러분, 공유물은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진정명의회복은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복하는 게 진정명의회복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밑에 취득시효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 그러면 밑에 3번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할 때는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밑에 와보세요. 4번으로 갑니다. 가등기죠. 가등기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 잠깐만 열어보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상속인의, 이제, 옆글자는, 뒷글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인이다? 상속인.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해도 여러분들 국가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자, 그런데 7번에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해놨죠. 옆에다가 지목 변경이라고 써요. 지목 변경. 그리고 왼쪽에 264페이지를 갑니다. 그렇게 시험까지는 안 되겠지만 264페이지 6번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한, 요까지만 딱 줄 겁니다. 신고를 한, 요거만 줄 겁니다. 신고를 한. 이걸 글자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럼 결론이 이겁니다. 오른쪽에는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죠. 그 말은 옆에다가 지목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지목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에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니까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은 상태. 그래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농업법인이 합병이죠. 이미 농업법인이 농사 짓고 있잖아요. 합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환매죠. 물건을 판 사람이 도로 사오는 거는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오세요. 요거는 니은에 갑니다. 니은에 가면 주거지는 마세요.
이런다.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 체결 시 및 등기 신청 시 모두에게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요거는 요 말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가 있고 등기를 신청할 때가 있거든. 자 봅시다.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구역이었어.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구역이었어. 그럼 허가서 전부 해야 된다. 아니다? 해야.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어.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 제출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 있는데,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 지정해서 해제가 됐거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론입니다. 둘 다 O였을 때 제출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O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모두 이래 놓는 기라.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지.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요거는 세 개만 딱 외웁니다. 1번에 갑니다. 토지의 유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지상권에다가 줄 것이요. 유상의 지상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가등기에다가 줄 것이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판결에다가 줄 것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제 손을 잠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서라는 말 자체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죠. 부동산 투기라는 말 자체가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일 때 제출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런데 여기 오세요. 유상에 무슨 권이 있다? 지상권은 소유권 이전이다, 아니다? 아닌데도 제출을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요게 뭐일 때 한다? 유상. 그럼 무상일 때는 한다,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요거 무슨 등기다? 가등기.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나중에 가면 배울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서가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다, 금인이 있다, 실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주무관청에 허가서가 있어요. 그럼 답만 딱 갖고 갑시다.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 때 제출을 해야지. 오케이. 네. 그런데 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때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때 제출한다, 본등기 때 제출한다, 가등기. 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요래하세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의미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등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때 제출해라? 가등기 때 제출해야 됩니다. 대충은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판결서죠. 이거 그냥 이어버리라고 그랬죠. 판결서 할 때 이거 제출 전부 다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해. 아까 판결서 갖고 등기합니다. 토지거래 가서 오더와이다. 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오더와이다. 오. 금인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성락서 전부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해. 다 해야 됩니다. 통과. 됐어.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주무관청 허가서 이거 나오죠? 이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까 제가 1번에 학교법인 찾았습니까? 예, 우리 학교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육부에, 교육청에 허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 갖고 시험에 내는 것은 아니거든.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267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 3번이 있잖아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3번이 부담스러운데, 등기 원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장을 요하지 않는 경우 일어나거든. 갈로 열고 1번의 판결을 보세요. 판결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제3자를 줄 것이에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행정관청을 줄 것이에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행정관청을 줄 것이에요. 자, 3번에 옆으로 갑니다.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의 판결서에 적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그러나,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셋째 줄에 죽었습니다. 행정관청. 그럼 제가 공부를 해둘 때, 요래 공부를 해둘게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이걸 그렇게 세분화해 놨는데, 요거를 이제 시험에 낼 때, 자, 요 글자를 봅시다. 판결서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제3자입니다. 행정관청입니다. 이해관계인입니다.
이걸 좀 나눈 거라, 나눈 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3자. 요거 시작. 행정관청. 뭐다? 이해관계.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딱 해둘게요. 제3자 필요가 없어요. 이해관계는 필요가 있어. 지금 요거 갖고 요거를 딱 요렇게 갖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성낙서가 필요하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성낙서 예를 들어라. 그게 토지거래허가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나 그런 거지. 오케이? 네. 그럼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성낙서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거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행정관청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어. 허가한다는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어. 제출한다, 한다? 안 해.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무성권 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일 때는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어도 제출을 한다, 한다? 한다. 요 소유권 이전이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나 금인이다 이 말. 이 자체가 무성권 이전이고 소유권 이전. 그러면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각도는 두 가지입니다. 각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딱 나오죠? 그러면 끝에 가면 전부 다 제출을 뭐다?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등기일 때는 한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일 때는 한다. 통과.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이번에 소유권 보존이죠. 옆에다가 미등기라고 썼어요. 미등기니까 제3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미등기니까 제3자는 없지. 제3자는 없습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내려오세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자,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요리를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요리 와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우리 법이 있잖아요. 애매모하거든. 윗글자고 아래 글자고 글자가 유사하지. 그러니까 윗글자는 그냥 말 그대로 제3자예요. 밑에 글자는 이해관계인입니다. 글자가 다 다릅니다. 그냥 다시. 제 말대로 글자가 다르지. 이게 무슨 관계인? 요 이해관계인이지.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거든. 당사자는 의무자와 권리자지.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를 제외한 사람이 전부 다 무슨 자고? 제3자. 의무자 권리자를 제외한 사람이 전부 다 무슨 자? 제3자. 제3자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해관계는 떼놓은다면 이해관계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슨 관계인? 이거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이해관계인 말고 제3자라는 말이고. 됐죠? 그러면 요거는 말 안 해도 등기상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안 돼 있어야 된다? 돼 있어요. 등기부 상의 이해관계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렇게 딱 짓죠. 요거는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동의서 성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동의서 성낙서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 그럼 판결서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런데 동의서 성낙서 안 써주는데 써줄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써준 사람 뭐 가져오라? 인감. 그래서 아까 인감에 9개, 7개 있거든. 7번이 이거잖아요.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면 동의자, 성낙자 모두 가져오라. 인감. 됐죠? 그러면 시험은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시험은 이게 아니고. 자, 동그라미 1번에 잠깐 가봅시다. 1번에 갑니다. 셋째 줄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죽었습니다. 인감 증명. 그러면 한 장을 넘겨봅시다. 여러분들 그 2번에는 있잖아요. 2번에는 이런 거를 갖고 시험에는 내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내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1번에 봅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그 제3자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옆으로 갑니다. 죽어지는 마세요. 동의 또는 성납이 필요한 이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3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공할 경우에 허가권자인 관공서와 같이 자, 줄 것입니다.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자, 알으세요. 등기상 자, 죽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죽었습니다.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뭐다? 이해관계인이다. 맞죠? 네, 여기로 오세요. 여기서 제3자, 아까 할 때 칠판을 봅니다. 제3자의 허가 났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서지. 그럼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지. 그러나 이해관계에는 등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이거는 등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이건 등기되어 뭐다? 있다. 결론은 이 사람의 이해관계이냐 아니냐는 거는 등기부 상이니까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내려오세요. 결론은 있잖아요. 한 개만 딱 하면 됩니다. 갈로 읽고 1번으로 내려옵니다. 허용되지 않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1번에 줄 것입니다. 말소 등기. 2번에 줄 것입니다. 말소 회복의 등기. 그 다음에 갈로 읽고 2번으로 갑니다. 허용되는 경우 그거를 동그라미 치세요. 허용되는. 그래 한 칸 밑에 줄 것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 이래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러세요. 자,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거든. 그 시험에 나올 때 이랍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대표적으로 3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5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가 말소 등기입니다. 하나가 말소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요리해 보세요. 권리의 변경 경정입니다. 요 법의 대표는 게 요거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써보면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직권 경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판결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쉬운 거는 제껴 나갑시다. 쉬운 제껴입니다. 이해관계인입니다. 판결서를 들고 들어갈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첨부해야 된다. 해요? 요건 제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직권. 자, 결론은 이겁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이래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제 제 말에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이 4개는 성낙서 없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는 성낙서 없어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이래 보거든. 요리해 보세요. 말소만 갖고 갑시다. 자, 이래 옵니다.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습니다. 2번에서 1번 전세, 다시 합시다. 1번에 전세입니다. 전세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의 저당권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의 무슨 권? 저당. 자,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고 이거는 부기등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종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나 원칙은 주등기를 말소합니다. 왜? 주가 없어지면 종은 자동 없어집니다. 그 말은 원칙은 주등기를 말소한다는 말은 예외적으로 부기등기만 말소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번에서 잡으세요. 2번에서 1번 이거를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 저당권 자동으로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요.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말소를 못 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말소 성낙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성낙서 없으면 말소 못 합니다. 그럼 성낙 들어갔어요. 그럼 2번에서 1번 말소했죠?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럼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자, 죽었어요. 그럼 3번에서 1에 뭐다? 1. 이거는 신청 말소다, 직권 말소다, 직권. 지금 이거 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자, 시험에 냅니다.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도와이다. 오.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에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오. 이런 시험 문제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합니다. 보세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도와이다. 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오. 이런 시험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할 때 법에 때로 내거든. 법대로 내요. 법대로. 그럼 법대로 낼 때는 이래 나옵니다. 법에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법에는 요래 나와 있다. 이 말. 그러면 다시 해봅시다. 말소 등기 시. 여기 지금 무슨 등기를 말소한다?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 요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지금 시험에는 요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뒤에 가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말소등기 가면은. 오늘은 요래만 해놓읍시다. 주등기 말소하면은 부기등기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거만 오늘 해놓는 기라.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이해했다, 안 했다? 자, 이래 봅시다. 1번에 전세입니다. 2번에 1번 전세를 말소해서 말소하니까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저당이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가 잘못 말소가 돼서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1번이 와야지. 무슨 권? 전세. 요게 회복을 하면 요게 순위가 밀리지. 무슨 관계이다? 예. 따라서 이 사람은 성낙서가 들어가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낙서 없으면 회복할 수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거든. 보세요. 1번의 전세. 칠판을 보세요. 1번의 전세. 2번의 저당, 2번의 저당. 그러면 전세금이 1억입니다. 2억으로 오를 수 뭐다?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이다? 무신결에 넘기면 안 됩니다. 2번은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네. 등기돼 있으니까 이해관계. 그럼 성낙서 들어오면 1억이 뭐다? 1. 안 들어오면 뭐다? 3. 맞아요. 네. 그럼 안 들어도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게 항상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항상 답.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요래 냅니다. 그 지문을 출전이 이래거든. 다음 중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이래냅니다. 그러면 1번에 지문에 쭉 가다가 말소가 끼어져 있어요. 2번에 지문에 쭉 가다가 말소가 끼어 있어요. 3번에 지문에 쭉 가다가 말소나 직권 경쟁이라면 끼어 있다 이 말. 그럼 4번에 가면 이렇게 냅니다.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정액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래 딱 놓는 거라. 그럼 얼른 보면 전세금을 정액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러면 얼른 보면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각하한다, 주등기 한다, 주등기 하는 거지. 맞다. 맞지. 우와, 오늘 공부 잘합니다. 감 잡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